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 여러분께서 직접 보내주신 아주 흥미로운 자료들을 좀 파헤쳐 볼까 합니다. 미국 독수리 주식연구소 자료인데요. 네, 맞아요. 2017년부터 또 2023년 그리고 2025년 예측까지 이렇게 여러 해에 걸친 분석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핵심 질문은 이거 같아요. 수많은 정보들 속에서 이 주가를 정말 급등시키는 결정적인 신호, 그게 과연 뭘까? 네, 이 자료들이 혹시 그 답을 줄 수 있을지 중요한 통찰만 한번 쏙쏙 뽑아보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자료들의 가장 흥미로운 점은 제 생각에는 그 다양한 주가 상승 요인들을 그냥 나열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냥 나열이 아니다. 네. 어떤 정보가 더 큰 폭의 상승으로 이어지는지 이걸 좀 통계적으로 접근하려고 했다는 점이죠. 특히 여러 해에 걸쳐서 데이터를 비교하고 분석하면서 패턴을 찾으려는 시도, 이게 돋보입니다. 오, 데이터 기반 분석이군요. 그렇죠. 단순한 감이 아니라. 맞아요. 사실 2017년 자료만 봐도 와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M&A, 무상증자, 바이오 임상 소식도 있고 신기술, 대규모 계약, 역대급 실적, 큰 폭의 흑자 전환 네, 많죠. 정말 많아요. 이런 정보들이 나오면 보통 플러스 15% 이상 주가가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네, 그 당시 분석은 그랬죠. 이야, 근데 이게 정말 정보의 홍수인데 여기서 진짜 핵심을 가려내는 게 중요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2023년하고 2025년 분석이 더 주목할 만한 거죠. 여기서는 몇 가지 핵심 요인들의 예상 상승폭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고 있거든요. 아, 수치로요? 네. 크게 보면은 세 가지 정도가 눈에 띕니다. 첫 번째는 그 글로벌 특허 취득 소식. 테커요? 네. 이게 이제 영업이익 개선 기대감을 주면서 약 한 플러스 10% 정도. 그 정도 상승 가능성이랑 연결된다고 분석해요. 플러스 10%? 뭐 긍정적이긴 한데 아까 말한 급등과는 약간 거리가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요. 혹시 특허라는 게 실제 이익으로 바로 연결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나 뭐 불확실성이 있어서 그런 걸까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호재일 수 있는데 단기적인 주가 급등을 이끌기에는 다소 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두 번째 요인이 더 흥미로울 수 있어요. 바로 시장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이른바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아, 어닝 서프라이즈? 네, 이거는 약 플러스 20% 정도의 상승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것도 물론 영업이익이랑 직결되는데 중요한 건 예상치 못했던 수준이라는 거죠. 아하, 그 서프라이즈가 핵심이군요. 그냥 실적이 좋다, 이걸로는 부족하고 시장의 기대를 확 뛰어넘어야 한다, 이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이게 아까 잠깐 언급하신 그 선반영 개념하고도 연결이 되겠네요. 시장이 이미 어느 정도 예상한 수준의 이익 발표는 주가에 큰 영향을 못 미칠 수도 있다. 정확합니다. 네. 일반적인 실적 발표는 이미 주가에 어느 정도 녹아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그래서 그 놀라움의 정도, 이게 주가 반응의 크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분석에서 가장 강력한 신호로 꼽는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 요인인데요. 네, 뭘까요? 대규모 계약 체결 소식입니다. 이건 무려 약 플러스 30%의 상승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어요. 아까 특허가 플러스 10%, 어닝 서프라이즈가 플러스 20%졌는데 월등히 높네요. 그렇죠. 아니, 왜 계약 체결이 이렇게 강력한 신호로 분석되는 걸까요? 이유가 있겠죠? 네, 자료에서도 그 이유를 분석하는데요. 이게 실제 매출 규모에 직접적이고 또 즉각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아, 매출 규모. 네, 특허나 어닝 서프라이즈가 주로 이익 측면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다면 이 대규모 계약은 당장 눈에 보이는 매출 증가로 이어질 거라는 아주 확실한 신호로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그렇군요. 확실함. 네, 그래서 상한가 가능성도 높고 이게 단발성 상승에 그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만들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냐 시장은 불확실한 미래의 이익보다는 당장 확실한 현재나 가까운 미래 매출에 더 선호한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설득력이 있네요. 결국 시장은 보여줘. 당장의 현금 흐름을 약간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뭐 그런 셈이죠.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이 분석을 활용하실 때 그냥 뉴스 헤드라인 쓱 훑으면서 아, 호재성 뉴스네 하고 넘길 게 아니라 그 성격이 이익 관련인지 아니면 직접적인 매출 규모와 관련된 계약인지 이걸 좀 구분해서 보는 눈이 필요하겠군요. 맞습니다. 특히 대규모 계약,
이라는 키워드, 여기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겠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이 분석은 어떤 종류의 정보에 시장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여기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지점이 있어요. 뭘까요? 이런 대규모 계약이나 어닝 서프라이즈 같은 어찌 보면 굉장히 강력한 정보가 발표되었을 때 이게 과연 시장 참여자들한테 얼마나 새로운 정보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아, 정보의 신선도 문제군요. 그렇죠. 정보가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전에 혹시 이미 암암리에 퍼져서 주가에 일부 반영되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아,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요. 아무리 강력한 호재라고 해도 이미 시장에 다 알고 있다면 그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 플러스 30%라는 수치도 결국은 정말 아무도 예상 못했을 때의 최대 잠재력을 나타내는 걸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실제로 활용하시려면 해당 정보가 발표됐을 때 이게 시장의 예상을 얼마나 벗어나는지, 즉 얼마나 신선한지를 판단해야 하고요. 네. 그리고 그 정보가 주가에 완전히 반영되기까지는 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또 그 사이에 다른 예상치 못한 변수들은 없을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군요. 이 연구소의 분석은 분명히 강력한 출발점을 제공하지만 실제 투자 결정은 이런 추가적인 고민과 분석 위에서 이루어져야겠죠. 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께서 스스로 더 탐구해 보시는 것, 이게 여러분의 분석력을 한 단계 더 높이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